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6명의 후보 차례로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세균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정세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경선 일정이 5주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 결정 어떻게 좀 환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환영하는데 네, 그것은 그 유불리와 관계없이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음, 집권 여당이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그런 차원의 환영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이 5주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좀 코로나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민주당 사실 경선과는 상관없는 국민적 바람이라는 점을 좀 전해드리고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경선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탄핵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 현상 지금 후보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따질 것은 따져야죠. 네. 예,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네거티브로 연결된다든지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 본다면 후보님도 증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때 당시에.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죠.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예. 어제 뭐 이게 공방이 거세지면서 뭐 당시 사진까지 공개되고 했는데 예. 자, 그러면 어떤 진위 부분은 그 후보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세요? 저는 우리 당 쪽은 제가 잘 알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과 다른 정당, 예. 그 당시 자유민주당이라고 하죠. 예. 그쪽 사정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 사정은 그 당에 계셨던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당이 그때는 이제 열린 우리당 시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이낙연 후보 같은 이제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고. 예. 근데 사실 지금 저는 그때 이제 추미애 후보가 예. 같이 그 당에 있었죠. 예. 근데 좀 일단 저는 그 궁금한 게 이 공방이 끝이 있을까? 다시 말해서 무기명 투표였잖아요. 그러면 원래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 비밀 투표죠.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객관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겠지만은 이제 그럴 때는 뭐 차선책이 동원된다든지 할 수 있겠죠. 차선책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아니고 예.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당의 정체성이나 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예.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만 방법이 없이 그냥 쓸데없는 공방으로만 치닫는다든지 네. 또 그것이 잘못된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발전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후보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 후보님께서 민주당의 적통을 강조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 문제도 어쩌본다면 그 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의 어떤 공방거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저는 뭐 원래 적통을 얘기한 것은 네. 이제 정체성을 좀 제대로 따지자. 당의 정체성을.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는 후보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걸 뭐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저는 이건 자격지심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네. 저는 그 당의 역사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 항상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당대표를 3번 했는데 예. 당이 아주 어려울 때에 그 구원투수 역할을 했어요. 비대위원장 하시고 그런 했었죠. 점, 예. 예, 그런 점을 뭐 강조하는 것이지 꼭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예. 예, 누구의 그 문제점을 끄집어내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제가 민주당으로 보면 정통성이 가장 있는 후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바른 노선을 걸어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그 중심에 항상 서 있었다고 하는 점을 네. 당원 동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지. 예.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또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까지 마저 여쭙고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어제 예. 또 이제 뭐랄까요? 한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 다른 오디오 버전을 공개했다가 법원의 결정에서 이게 차단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를 넘어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원래 대선 후보는 당내에서 검증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검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거는 유튜버가 그러니까 공개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뭘 하거나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예. 사실은 지난번에 그 군대 논란도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당내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래서 본선에 갔을 때 우리 후보가 예. 뜻하지 않게 그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따질 것을 당내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후보님. 지금 어제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본소득 그 지급 방안을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후보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앞뒤 안 맞는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까? 우선 그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예,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예, 그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정책이에요.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마 청년 수당을 좀 지급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득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죠. 원래 부분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그 모순된 말입니다. 예, 원래 기본소득 하는 것은 모든 국민한테 지급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부분에다가 주어놓고 그게 부분 기본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라는 말과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서로 모순되는 말이죠. 근데 후보님 잠깐만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밝힌 내용은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되 청년한테는 좀 더 준다 이런 건데요. 어제 발표한 내용은? 아니, 이제 과거에 지금까지 이 청년 수당을 지급한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아, 청년 수당의 경우.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서 대상을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 이제 전 국민을 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고 형용 모순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이화계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떤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는 당 강령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후보님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시는데 그것이 강령에서 일탈했다는 측면일까요? 아니면 정책으로서 효율성이 없다는 측면으로 한정이 된 지적일까요? 어떤 걸까요? 뭐 당 강령은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미리 해놓은 것은 아니죠. 네. 좀 더 기본적으로 당의 노선을 정한 것이 강령이고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정책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이 정책이 현실성도 떨어지고 이 가성비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그 당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죠. 기본소득은 민주당 정체성과 그 철학 자체가 꼭 틀린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원래 기본소득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독창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이미 서양에서 나온 것을 여러 군데에서 실험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민투표까지 했는데 다 부결이 되고 외국에서 채택이 안 된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것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경제성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님이 지금 후보님의 제1호 공약은 뭘까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힘을 주자는 것도 있지만은 네. 뭐 1호 공약, 2호 공약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이 굉장히 넓은데 네.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다 하면 저는 이제 사회적 상속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미래 씨앗 통장이라는 걸 제가 정책을 내놨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시장과 타협하면서 시장도 존중하면서 공공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을 함께 협업을 해서 네.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 주택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택 문제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과는 결이 다른 정세균만의 저는 그걸 이제 공급 폭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과격하게 저답지 않게 표현을 한 건데 예. 그만큼 수요 위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시장 원리에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부가 혼자 모든 걸 규제나 이런 거 가지고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 시장도 존중하면서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을 모신 김에 후보님이 총리로 재임하실 때 이제 별명이 코로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해부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까지 발생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후보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간에도 이제 국방부 쪽에서 사실은 방역 실패 사례가 가끔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청해부대 사태는 어처구니 없는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방역에 굉장히 철저히 해왔는데 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고 참 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청해부대 이 문무대왕을 허구할 때가 그 후보님이 총리로 그러니까 재직하고 계실 때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환자가 생긴 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2월에 이제 나갈 때 예. 몇 달 동안에 왜 백신이 그러니까 접종이 안 됐을까라고 하는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그 행정 부분을 좀 여쭤보고자 이제 드린 질문인데요. 예, 그건 국방부에서 챙긴 일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상대 후보 좀 문제를 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 이제 대구에 가서 밀란 발언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발언을 보면서 예. 정말 해도 너무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떤 점에서요? 제가 대구에 가서 3주 동안 있으면서 신천지 사태를 진정을 시켰거든요. 네. 그때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구 경북의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킨 겁니다. 대구 경북의 환자들을 목포에도 보내고 진도에도 보내고 말이죠. 네. 광주는 물론이고 예. 또 부산, 울산 하며 저 충북, 충남까지 다 전국에 걸쳐서 환자들을 받아주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 한강 이남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까지 중환자들은 이제 수송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그걸 폄훼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관점의 문제 이전에 당시 상황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벼락치기로 대통령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과외 수업이 제대로 체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외교 또 이런 등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현장의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후보였습니다.